한번 볼게요. 조금만. 거기 14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있으세요. 요거 간혹가다 한 번씩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기본 가정이라는 게 이제 뭐 전제 조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은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원래는 실체 없습니다. 기업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지죠. 맞죠? 근데 국가에서 법으로 실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회사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원래 진짜는 없어요. 실체가. 회사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기업.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 사업 안 할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해도 1인 사업만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중간관리자도 해봤었는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 내 맘 같지 않구나. 그리고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성격 문제인데, 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 거면 말잔주의라.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툭하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빠 부하 직원이 아닌 게 다행인 것 같아. 그럼 저도 한마디 하죠. 나도 너 같은 부하 안 둬서 다행이라고. 맞는 것도 있는데 제일 안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는 저희 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안 맞는 분들 많아요. 성향이 다르니까. 왜냐면 몇십 년 동안 다른 가정에서 이렇게 살다가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안 맞는 경우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근데 다행히도 성향이 맞는 게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둘 다 나보다는 꼬맹이, 우리 꼬맹이가 더 잘 돼야 된다. 우리 둘은 꼬맹이를 위한 발판이다. 이거는 맞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맞았으면 아마 좀 심하게 싸우지 않았을까.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양보하면서 사는 겁니다. 서로. 다 가지려고 그러면 싸움밖에 안 해요. 다 가질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고 그런 게 되면 결혼하는 거고, 전 결혼 안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안 하는 것보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해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안 했으면은 요번 크리스마스 때에도 혼자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었겠죠. 원래 예전부터 그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하니까 또 꼬맹이하고 뭐 이것저것 장난감도 사러 돌아다니고 먹을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런 또 재미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결혼했는데 애기 안 낳는 딩크족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결혼을 안 할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확실히 그건 있습니다. 앞에가 4가 되면 결혼하기 힘들어져요. 남자든 여자든 떠나서. 그러니까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앞에 숫자가 4가 되기 전에 무조건 하십시오. 4가 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들어와요. 소개팅이든 선이든 덜 들어와요, 확실히. 그 전에 3일대에 만약에 10개가 들어왔어. 4가 되면 한두 개로 줄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4자 넘어가면은 좀 나이가 많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3자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혹시 결혼하실 생각이 꼭 있다. 참고로 저는 솔직히 20대 초반에 하고 싶었어요. 기왕 할 거면 빨리 하자. 근데 늦게 해갖고. 그래서 저희 집 꼬맹이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저희 조카, 저희 이제 아들만 둘이거든요. 남동생 조카는 아들인데 걔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돼요. 누구요? 40대 초중반? 빨리 간 건 아니에요. 빨리 간 건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은 늦지 않은 나이에 가긴 했는데, 어쨌든 제 주변으로 치면은 늦게 간 거거든요. 참고로 저희 집안이 저하고 친척이 하나만 빼놓고 다 25 전에 돌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빨리 간 친척 누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고, 집안 자체가 원래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집안으로 치면 제가 돌연변이죠. 제가 제일 늦게 갔었으니까. 그리고 다들 25살 전에, 제 동생도 25살 전에 돌잔치를 했으니까.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그 손주 봤을 때가 50대기 전이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제가 맨날 툭하면 그래요. 엄마 볼 때마다 증손주까진 보시겠다고.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딸이 귀한 집인데 저는 또 딸 하나. 예. 그래고 얘가 이쁨 엄청 받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눈빛을 보면 저희들하고 조카 그 뭐냐 남자애니까 걔 볼 때랑 우리 집 꼬맹이 볼 때랑 눈빛이 달라요. 예. 그리고 원래 전화 절대 안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집 꼬맹이 보려고 전화하시는 거 보면 확실히 남자들은 예, 여자한테 약한가 봐요. 거기다 또 손주니까 또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계가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하는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용어예요. 그래서 용어적인 설명을 조금 할게요. 그래서 올해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당기를 올해라 그래요. 네, 당해년도.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몇 년이에요? 2021년. 그리고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시험 2월 달에 보잖아요. 2월 달까지는 2021년도로 봐요, 시험을. 그리고 4월 달부터는 2022년으로 바뀌어요, 시험 문제가. 왜 그러냐면 세법 때문에. 2월 달까지는 세법이 작년 거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험 볼 때는 2022년도에 시험 보지만 문제는 2021년으로 나와요. 4월 달부터는 2022년으로 바뀌고. 그리고 회계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됐어요. 1년에 시험 6번 봅니다. 2달에 한 번씩. 짝수달에 시험이 있어요. 과거에는 2, 3달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총 시험을 4번 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뭐 그거는 좀 장점? 그 다음에 전기는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2000 몇 년이요? 20년. 그리고 차기는 내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0 몇 년이요? 2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세요. 근데 이거 공부할 때만 필요하고요. 회사 가시면 이런 내용 잘 안 써요. 직장 상사분들이 단기분 뭐 갖고 와봐 이런 얘기 잘 안 하고요. 2021년도 거 급여대장 갖고 와. 2020년도 거 급여대장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단기, 정기, 차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근데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도 있을 거예요. 단기 뭐 갖고 와봐 그러면 못 알아들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2021년도 거 갖고 와봐 그러면 다들 알아듣죠. 근데 앞으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건 전체적인 문제인데 어떤 용어들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쪽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아닌 이상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기, 정기, 차기는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회계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 회계기간은 1년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 그래서 이 회계라는 건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아직 첫 직장이 아니신 분들, 첫 직장을 잡으면 저는 실패했습니다. 전 실패하긴 했는데 되도록이면 몇 년 이상 다니라 그래요? 1년 이상이긴 한데 제일 좋은 건 3년 이상은 다녀야 어느 정도 경력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첫 직장이, 그러니까 직장을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다닌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면 신입 같지 않은 신입인 거죠. 월급은 신입인데 신입은 아니야. 왜요? 경력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1년 안 되니까 경력직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월급은 신입 거로 주면 돼. 근데 사회 경력은 좀 있어. 이런 사람을 좀 좋아한대요. 돈 안 주려고. 결과적으로. 근데 웬만하면은 3년 이상은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왜 3년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혼자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래도 한 3년 이상은 다녀야 그쪽 관련해서 혼자 할 수 있지 않냐. 1년 정도는 그냥 이 사람이 요런 쪽 일을 했었구나 정도. 근데 저는 참고로 사회생활로서는 10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참고로 3년 동안에 9군데를 다녔어요, 회사를. 제일 많이 다닌 데가 9개월, 제일 작게 다닌 데가 15일.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가 17번째 직장이에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저랑 결혼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였었대요. 저 인간 또 때려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요, 어렸을 때에는 걸리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있길 했어요. 뭐가 있길 했어요. 그냥 혼자 있으니까 내가 그만둬도 우리 집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러니까 이제 꺼리낌이 없었죠. 뭐가 꺼리낌이 없었냐면 별로야. 그 다음에 직장 상사가 뭐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그냥 일단 받고 보는 거죠. 예, 싸우고 보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었으니까. 저 인간이 잘못한 게 더 많아. 근데 나만 잘못했대. 근데 솔직히 지금은 참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처자식이 있으니까 돈을 벌어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는데 그 당시에는 걸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많이 싸웠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싸운 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회사 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주변 동료분들이 박수 쳐줘요. 너 대단하다고. 네. 왜냐면 자기들은 못 싸우거든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진짜 여러 번 싸웠어요. 한 3번 싸웠나 지금까지. 근데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싸운 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싸우면 잘려요. 대부분 다 그만두게 됩니다. 맞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두면 나는 백수잖아요. 네. 백수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을 수 있으면 참으세요. 근데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잖아요.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만두는 거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피곤해서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거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난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이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러면 다니는 겁니다. 눈이 떠지네, 발이 가네, 그러면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 나오면 뭐 할 건데요? 다른 거 할 게 정해져 있어. 갈 데가 있어. 그런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 예,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예, 참고로 저도 학점이 나쁘지 않고요. 자격증도 웬만큼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에 면접을 10개씩 봤었어요. 오전 오후로 하루에 2개씩 일주일치 막 이렇게 잡아놓고 봤었는데 그만두는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왔냐면 1년 후에 이력서를 보내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죠. 왜냐면 얘는 졸업을 1년 전에 했는데 경력은 없어. 그러면 안 뽑아줘요, 잘.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신 차렸죠. 왜냐면 1년 전만 해도 막 진짜 일주일에 10개씩 보고 그랬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한 달에 한두 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좀 이제 정신이 좀 들었죠. 아,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나겠다. 왜냐면 나는 계속 회사를 다녀도 경력이 없는 사람이야. 제가 그거를 3년 동안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있어요. 진짜 안 좋은 회사도 많아요. 좋은 회사가 더 많은 게 다행이긴 하지만 진짜 안 좋은 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잡코리아 가면은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요런 건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돼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거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사이트들도 있는데 일단 잡코리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천 경리야 이렇게 치면 여기 이제 회사 이름 있잖아요. 네,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뜨는데 어디 있더라? 여기였나? 네, 이렇게 들어가면 기업 정보 쭉 나오고 몇 명 나오고 매출액 나오고 요게 떠요. 고용현황. 그래서 최근 3년간 채용 횟수 몇 년이요? 9회. 이런 식으로 횟수도 떠요. 네, 그리고 요 옆에 채용 공고도 뜨는데 옛날 거하고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예전에 채용한 내용도 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채용 중밖에 안 뜨더라고요. 왜냐면 옛날 것까지 보여주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옛날 것까지 나왔을 때는 격리 직원을 막 3개월에 한 번씩 뽑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왜요? 3개월에 한 번씩 뽑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이 적다든가, 아니 일을 많이 시킨다든가, 아니면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요게 너무 많은 데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맞잖아요. 만약 인원이 총 5명인데 3년 동안에 20명 뽑았대.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도 가면은 저 인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만둔 인원에. 그래도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하고 할 수 있으면. 근데 이게 모든 사이트에서 다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제공되는 사이트도 있고 안 되는 사이트도 있는데 그래도 저도 예전에 한번 면접 보러 갔다가 승질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냐면 제가 반말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해지고 반말은 괜찮아요. 근데 면접 보러 갔는데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겠죠. 근데 첫 마디부터 반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뭐였었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학원 강사 하다가 그래도 회사 생활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랬고 이제 학원 강사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 면접을 봤는데 딱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학원 강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내가 이제 그때 동안에 일했었던 거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 그렇다고 해서 학원 강사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예. 전제 조건은 하나 있어요. 질문만 안 받으면 여러분들도 이 수업 120시간 들은 다음에 수업할 수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질문을 아무도 안 한다라는 전제하에. 왜냐면 질문만 안 하면 수업이야 내가 준비해갖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것도 나를 아는 사람이 농담으로 그렇게 했으면 그냥 장난치는 건가 보다 그러는데 처음 보자마자 딱 그 얘기 하는데 안 그래도 반말 들어갖고 기분도 안 좋은데 참고로 저는 여기서도 웬만하면 반말 잘 안 하거든요. 친해지면 모를까. 그 강사분도 한번 때릴 뻔했어요. 나이 드신 강사분이신데 나이를 다 떠나서 나랑 그 사람이랑 몰라요. 근데 보자마자 반말 찍찍하더라고요. 그렇고 근데 다행히도 그때는 결혼을 해서 아기가 있을 때였어요. 속에선 올라왔는데 참았죠. 왜냐면 눈 한번 감으면 되니까. 눈 한번 감고 꾹 참고 해달라는 거 해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갖고 욕을 엄청나게 하긴 했지만 혼자서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마 결혼하기 전이고 아마 이렇게 저 어렸을 때였으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때렸을 수도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반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친해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러고 나서 반말하는 건 괜찮은데 전 처음부터 반말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든 적든 처음에는 다 존댓말 해드리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이럴 때가 있어요. 부담되니까 반말하시라고. 그때부터는 반말하죠.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갖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근데 저는 어린 분들한테 존댓말 한다 그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나보다 어리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뭐 만나자마자 아이고 저는 몇 살입니다 이러면서 인사하는 건 아니니까. 참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안 싸우는 게 가장 뭐한 거예요. 좋은 거고 눈 떴는데 가지면 그냥 다니세요. 저도 지금 여기 나오는 이유가 눈 떠지면 와요 그냥. 근데 진짜 이러면 고민하십시오. 저한테 종종 연락 와요. 수강생분들 중에 취업한 다음에 이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전 딱 두 개만 물어봅니다.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떠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물어보냐면 얼마나 다녔어요? 10개월 다녔대. 그러면 2달 꼭 채우고 때려치라고. 뭐는 받아야 돼요? 퇴직금은. 근데 3달 다녔대.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왜냐면 무조건 제가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어떤 사장인지 모르니까. 그건 개인적인 사장이니까. 근데 3개월째인데 다니기 싫은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다니세요. 저도 회사 생활을 그렇게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되게 싫었어요. 뭐가 싫었냐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직장 상사가 잘 막아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막긴 뭘 막아요. 똑같은 짓 하고 있지.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인데. 근데 이건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일명 진상이라 그러잖아요. 진상 때문에 싫어서 여기를 그만뒀어. 다음 직장 가잖아요. 업그레이드 된 진상이 나타납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도 그 전에 있던 진상이 그리워요. 진짜로.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나타나. 또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 돼서 또 나타나. 그리고 이것 꼭 알고 계십시오. 회사 다니는데 진상이 없네. 그러면 누가 진상이에요? 내가 진상이에요. 네. 진상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서는 제가 진상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중간관리자 했을 때는 제가 진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부르면 도망가요, 선생님들. 근데 왜 도망가요? 일 시킬 거니까. 네. 중간관리자가 사람 부르면 시킬 건 뭐밖에 없어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느 정도면 참고 다니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월 1일을 기초라 그래요. 초자가 처음 초자입니다. 그래서 기 그러면 1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그래서
1년의 첫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 그 다음에 조만간 오죠. 12월 31일. 요거를 기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기말 그러면 1년의 마지막 아니면 그 기수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회계 공부를 하실 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몇 년 단위로 한다고요? 1년 단위.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요것도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내일 쪽지 시험 볼 게 총 3가지인데 아까 하나는 그 지적 특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실 요 파트 재무제표. 요거 종류 외울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회계의 최종 산출물. 그래서 얘 만들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 만들면 1년 농사 끝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재무제표는 회사에서 안 만들고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좋아요? 저희 회사에서 좋아하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우리는. 왜냐면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일 많이 한다 그래서 월급 꼭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 조금 한다 그래서 월급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제일 좋은 회사는 일 조금 하고 월급 많이 주는 회사인데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아빠가 사장님이 아닌 이상은 그런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준대 그러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단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건 그냥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부동산 회사들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부동산 쪽은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부동산 쪽에서도 격리 직원을 뽑긴 뽑아요. 근데 대부분 거기 가면 격리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획부동산에 당하러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도 한 분한테 제가 분명히 부동산 회사 가지 말라 그랬는데 수업 마지막 날 면접 있다고 가더라고요. 그날 이제 수강생분들끼리 밥 먹으러 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면접 보고 오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랬더니 도망 왔대요. 왜요? 그랬더니 면접 보러 갔는데 사무실에서 면접을 안 보고 커피숍에서 면접을 보자 그랬대요. 그럼 안 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커피숍에서 면접 보자고 했을 경우는 거의 일반적인 직장이 아니고 다른 거일 확률이 어때요? 커요. 왜냐면 회사 냅두고 커피숍에서 면접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면접 보러 가는 게 뭐예요?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그다음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러 간 거잖아요.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한마디만 했죠. 뭐. 부동산 쪽은 내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왜냐면 요즘에 기획부동산도 많잖아요. 저희 동네도 부동산 하나 들어오고 나서 동네가 양아치 소굴까지는 아니고 이상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은 조그만 부동산인데 직원이 막 10명이 넘어요. 근데 알아봤더니 기획부동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 집이 1억짜리 집이야. 그럼 자기네들이 이걸 잡은 다음에 1억 2천, 1억 3천 이런 식으로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그러니까 뻥튀기 시키는 거죠. 여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이 집 사세요. 1억 3천에 사시면 조금 있으면 2억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파는 데들이 들어왔죠. 동네에. 근데 들어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들어오고 나서 동네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늘어났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 막 옆에 막 이거 있잖아요. 지갑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도 늘어났고. 그래서 참 이게 좋은 데도 있지만 이상한 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재무제표는 회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드는 거고요. 종류 외우셔야 돼요. 요것도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장짜리는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변동표, 주석. 그 다음에 요거는 정의까지 외우셔야 돼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종류. 그리고 이거는 왜 외우냐면은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잖아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잖아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재무상태표는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는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재무상태. 이런 식으로 위아래 두 개를 섞어요. 믹스해서.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걸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무슨 질문 많이 하시냐면 그 두 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것만 외우면 합격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걸 외워야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그것만 외워서 합격하면 설마 합격률이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그렇게 낮겠어요? 참고로 그 두 장 외우시면요 한 8개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이론 15개 중에서. 그러니까 시험이 반 정도는 암기고 반 정도는 이해 문제예요. 왜냐면 다 암기만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저희 시험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험들도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교육이 바뀌어서 그래요. 과거에는 딸딸딸딸 외우면 붙는 시험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력 이런 거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들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는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해 위주의 시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자격증이 꼭 나는 요 자격증을 꼭 따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따세요. 그게 시험도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오늘 외웠는데 내일 되면 뭐였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부든 뭐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20대보다 전체적인 제가 봤을 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자격증들이 20대가 많이 딸 것 같잖아요. 오히려 30, 40대가 합격률 더 높아요. 20대보다. 근데 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는 죽어서까지 한이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못 놀아본 거. 네. 저는 놀아도 혼자 노는 스타일이라 전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뭐 했는지 아세요? 만화방에서 만화책 봤어요. 네. 왜냐면 못 놀아봐갖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천추의 한이에요. 그래서 20대 분들 노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먹고 살 건 해놓고 노세요. 왜냐면 먹고 살 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20대 때는 저도 못 느꼈었는데 제 주변 형들이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조기축구를 한 18년 정도 했어요. 17년 정도? 근데 형들이 맨날 그래요. 야 2하고 3하고 틀리다? 그런데 뭐 틀리겠어? 그런데 틀리더라고요, 진짜. 마음가짐이 틀리는 게 아니고 체력이 달라져요. 3하고 4하고도 틀리대. 뭐 틀리겠어? 그런데 진짜 앞에가 바뀌면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 달이라도 어릴 때, 그래서 요즘 젊으신 분들이 회계 배우러 많이 오시거든요. 과거보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알아요. 이건 박명수 씨가 한 말입니다. 박명수 어록에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대요. 네. 맞죠? 근데 우리 추울 때 춥고 싶어요? 아니죠. 추울 때 따뜻하고 싶고 더울 때 춥고 싶어.
근데 사무실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격리 직원이나 이런 사무직 준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오늘 춥잖아요.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바깥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운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꼭 격리직 아니어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회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취업 빨리 하고 싶으시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 쇼핑몰 많잖아요. 그럼 쇼핑몰에서 직원 뽑을 때 한번 이건 잡코리아 같은 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쇼핑몰에서 직원 뽑을 때 대부분 이렇게 뽑아요. 격리 플러스 홈페이지 담당. 그러니까 하나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건비 아끼려고. 근데 이 사람이 격리 직원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 막 사진 바꾸고 막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러면 인건비 하나 가지고 조금 더 주면은 2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 일명 멀티플레이어, 이런 분들을 이제 많이 원하고 있는 추세죠. 근데 그 멀티 한다라는 게 쉽진 않아요. 참고로 저도 멀티를 예전부터 하긴 했지만, 멀티 하려고 그러면 일단 내 몸이 힘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자격증을 따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요거 종류 잘 외우시고,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재무제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런 식으로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렇게 필요 없고 쭉 넘어갈게요. 16페이지. 그래서 저거 종류 잘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작성 책임. 거기 밑에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경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경영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라는 거, 정보를 만들잖아요. 이 정보의 책임은 원래 누가 지도록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경영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 경영자들이 월급이 세요. 근데 왜 세냐면 자기가 만든 것도 있지만 이 경영자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기 홍콩인가? 거기에서 비행기 관련된 회사였는데 거기 사장님인가 할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갖고 손주한테 물려줬다가 그 손주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맨날 뭐 하냐면 술 먹고 슈퍼카 사갖고 자기 슈퍼카 관리하는 회사 만들고 회사는 엉망진창되고 그래갖고 주주총회해갖고 내쫓겼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요분들이 지는 거예요. 회사가 잘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영자가 잘해서. 근데 솔직히 경영자가 잘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밑에서 이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지만 어쨌든 경영자의 판단이 어때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 잘 될 거야. 그래서 직원들 많이 뽑아서. 근데 안 돼. 그리고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죠. 근데 예측한 대로 잘 돼. 그러면 떼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영자인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만 책임지면 되냐면은요. 삥땅 치다 걸렸을 때. 그래서 슬픈 얘기지만 삥땅 치다 걸린 거 1년에 몇 번씩 TV에 나옵니다. 4년 전인가 5년 전에 남동공단에서 어떤 여자분이 5억인가 10억 삥땅 치다 걸린 적 있어요. 뉴스에 나온 적 있어요. 그 회사 아마 문 닫았나 겨우겨우 살아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어마무시한 돈이잖아요. 5억인가 10억이면.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그런 내용 나올 때마다 슬픈 얘기가 하나 기억이 나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지방의 어떤 아가씨가 서울에 와서 격리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회사 돈을 2억인가를 빼돌렸어요. 빼돌린 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용이 좀 슬펐어요. 그 돈 갖고 뭐 했냐? 원래 대부분 삥땅 치면 남자친구 차 사주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가고 술 먹고 명품 사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은 저걸 하셨대요. 그 아프리카 TV라고 있죠. 거기 BJ한테 5천만 원 별풍선 쏘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그 BJ가 돈 빌려달라 그랬고 돈 빌려줬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지방에서 혼자 올라가고 쓸쓸하게 혼자 있는데 아프리카 TV라는 걸 보다가 별풍선을 조금 쏴봤는데
저는 아프리카 TV는 안 봐요. 근데 거기에서 별풍선을 쏘면 거기에 있는 BJ분들이 나를 위해서 막 이름 불러주면서 쇼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뉴스나 그런 데에서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걸 느꼈다. 그래서 회사 돈에 손을 대갖고 별풍선을 쐈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과거에. 예. 근데 그 여자분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1억 삥땅 쳐서 아프리카 BJ한테 쏘지 말고 남자친구를 하나 만들지. 맞잖아요. 그랬으면 오히려 더 그게 더 행복했을까 저게 더 행복했을까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아니면은 우리가 책임질 일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해도 사장님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고쳐야 되잖아요. 왜요? 월급을 사장님이 주니까. 안 고치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제가 여기가 17번째 직장이라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잘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내 발로 나왔지.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하면은 언젠가는 잘리겠죠. 마음의 준비는 항상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존심을 꺾을 날이 올 거라고. 저도 한 번 왔었어요. 그 꺾었어요. 별것도 아닌 거였는데 참고로 제가 1년에 술을 거의 안 먹거든요. 먹어야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술을 안 먹는데 그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그 달에만 혼술을 한 10번 가까이 했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든 거죠. 그냥 여길 때려치고 다른 데 갈까? 다른 데 갈 수 있는 능력은 됐었으니까 그 당시에.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있던 데가 좋잖아요. 크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뭐 딴 데 간다 그래갖고 내 월급이 막 몇백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닌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눈 한번 꾹 감고 자존심 꺾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죠. 네. 근데 그럴 날이 한 번씩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다 마음의 준비, 주변에서 얘기 들으면 마음의 준비는 하는데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날이 옵니다.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분명히 와요. 근데 되게 슬퍼요.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한 번 하니까 2번은 쉽더라고요. 근데 그 한 번 꺾는 게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라고 있으시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외울 거 하나 더 있어요. 그거까지 설명드리고 쉴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있으실 건데요. 자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채 플러스 자본.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산이 100억 있대. 그 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자산이 얼마냐는. 왜냐면 아파트를 설명드리면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어요. 이게 자산이에요. 근데 빚이 8억이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그리고 내 돈이 2억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얘기는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해요. 이 사람 100억 갖고 있대. 근데 100억 중에 만약에 99억이 빚이야. 그러면 1억짜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됐다가 아니고 어쩔 수 없습니다. 큰 숫자를 좋아해요? 작은 숫자를 좋아해요? 큰 숫자 좋아하죠. 그래서 TV에 막 이런 거 나올 때 있어요. 막 여기 식당은 매출액이 한 달에 1억이래. 근데 매출액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만약 1억 원어치 팔았는데 한 달에 200 남는데 그럼 장사를 하면 안 돼요. 200 남기려고 한 달 동안에 주구장창 장사를 한다? 이건 잘못된 경우죠. 제 주변에 있어요. 매출액이 1억인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과거에 매출액이 1억인데 100만 원 남았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바보였다라는 거죠. 원래 월급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잖아요. 거기 직원이 저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월급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해줬대요. 얘는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애야. 내가 월급 올려줘야지. 그래서 막 올려줬대요. 얼마 남는지 계산도 안 하고. 그래갖고 지금 문 닫고 딴 거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돈이 얼마냐.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봐요. 왜냐면 자산은 커 보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절대 이거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이거 얼마 없으니까. 대부분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잖아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나쁜 놈들 엄청 많아요.
저도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서 그 돈 관련된 거 많잖아요, 내용들. 보고 있으면 저 새끼 사기꾼이야가 보여요.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 받잖아요. 이거 관련돼서도 유튜브에다가 좋은 말만 써놓고 사기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상담 받으라고. 마지막에 결론은. 예. 아니 자기한테 교육 받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면 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막 뭔가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면 당할 확률이 1%라도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알고도 당합니다. 예. 저기 변호사, 판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당하긴 당하는데 확률적으로 적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 합친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이제 빚하고, 그러니까 부채 그러면 남의 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 그러면 누구 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 이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자산. 그래서 자산이 얼마래? 그러면 원래 꼭 물어봐야 되는 게, 빚 얼마야? 이런 것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하시잖아요. 그럼 주변 분들이 와서 맨날 이것만 물어봐요. 얼마 갖고 하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은 얼마 받았어? 맨날 이거 물어봐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사업을 안 해도 그냥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커피숍을 하나 하는데 그럼 궁금하잖아요. 과연 저 커피숍은 얼마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직업병인데 요즘엔 안 하는데 식당 가잖아요. 맨날 앉아갖고 뭐 계산하고 있냐면 테이블이 몇 개야? 직원이 몇 명이야? 그러면 여기 만약에 평균 3명이 온다라고 치면 단가는 얼마야? 그거 돌려봐요. 네. 몇 시간? 그러면은 여기는 돈 벌기 힘들겠는데? 여기는 돈 좀 벌겠는데? 맨날 이런 거 계산해요. 네. 지금은 안 해요. 머리 아파서. 근데 어렸을 때는 많이 계산했었어요. 밥 먹으러 가면 맨날 그런 거 하고 있고. 참고로 저기 뭐냐, 계산 잘해봤자 좋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모임 가서 총무밖에 안 해요. 네. 아니면 맨날 그놈의 부주 받고 있고. 제가 아주 그냥 그놈의 부주만,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친척의 건 안 받았지만 코로나 전이었으면 제가 우리 친척들 거 다 받았어요. 부주. 네, 이런 거 수업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맨날 나한테 맡겨. 근데 맨날 계산하면 5만원 10만원씩 벼요. 그럼 그냥 던져주고 그러죠. 몰라요 나 5만원 10만원. 그리고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벼요. 10번 하면 한 두세 번은 딱 맞는데 나머지는 한 2, 3만원 막 5만원씩 비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번 돈. 비용은 쓴 돈. 그래서 뭐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수익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수익이 100억이야. 비용이 80억이야.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뺀 걸 뭐라 그래요?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이익을 어떻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크게 만드는 거. 그래서 대부분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영업부 빨리 나가서 돈 벌어 갖고 와. 왜냐면 회사 입장에선 수익이 커야 이익이 뭐 할 수 있죠? 늘어날 수 있죠. 아니면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껴서 먹어. 왜냐면 돈 쓰는 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많이 벌던가 아껴 쓰던가. 그래서 사장님들이 회사 가시면 잔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거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 가시면 이면지 써라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종이값 나가니까. 저 한번 되게 화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 때 복사했는데 이면지 안 썼다고 회의하다 욕먹었잖아요. 괜히 짜증 나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면지 쓰잖아요. 또 그러면 또 이면지 썼다라고 뭐라 그래요. 회의 때 이런 거는 이면지 쓰지 말라 그러고. 결론은 뭐냐면 그분 매미예요.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러면 내가 뭔 잘못을 해도 넘어가는 거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잘해도 뭔가 트집 잡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거는 회사 생활 팁인데, 격리 파트 과장님, 부장님, 대리급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모니터 보이잖아요. 모니터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아니면 이런 막대가 있어. 그러면 주식 하락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런 분들은 상황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돈 많이 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날은 뭔 잘못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돈 따서 기분 나쁜 사람 없으니까. 근데 돈 잃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쁜 행동을 해도 얘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근 이쪽 파트에서 하시는 분 많습니다. 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주식으로 돈을 꽤 번 사람이거든요. 유명해요. 그 학교에서 주식으로 돈 번 걸로. 근데 종례 시간 인사가 뭔지 아세요? 주식하지 말아라가 인사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도 돈을 땄지만 딸 확률이 낮은 거죠.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으로 다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여기에서 머리 쓰면서 공부를 해요. 주식하지.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문제예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데 불로소득. 불로소득 대표적인 게 이자, 배당, 비트코인, 부동산. 불로소득의 뜻이 뭐예요?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슈화가 되면 안 돼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쪽을 되게 이슈화 시켜요. 왜냐면 기자들이 이런 거 올리면 조회수 엄청 잘 나오니까. 근데 이게 왜 이슈화가 되면 안 되냐면 이거는 일 안 하는 거거든요. 다. 이거 일해요? 안 해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일 안 해도 돈 벌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냐면 뭐하러 욕먹어가면서 일을 해. 그냥 이거 투자해갖고 뭐 벌면 돼요? 돈 벌면 돼.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한 명이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10억을 땄대. 그러면 10억 잃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나마 이쪽은 좀 괜찮아요. 배당이 주식 쪽이거든요. 그나마 주식 쪽이 그나마 좀 나은 거지. 대부분 나머지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뭐 이자 빼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잃는 사람이 있어야 따는 사람이 있는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절대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신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잃었을 때의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너무 크니까 저 같은 성향은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 원금이 100원이라도 떨어지면 그날 잠을 못 자.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되고 나는 잃어도 상관없으니까 한 방 크게 벌래. 그러면 이거 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는 100원이라도 떨어지면 그날 잠이 안 와요. 열받아 갖고. 이런 성향은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알아요. 저는 떼돈을 벌 수는 없어요. 제가 떼돈을 벌려면 로또 복권 5번 연속으로 1등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돈을 못 벌어요.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오세요. 내일 외울 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요. 그 아까 나눠드린 것 중에 그 한 장짜리 있어요. 그거 피시면 돼요. 마지막 시간에는. 그리고 요거는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건 죄송한데 저기에 없어요. 어디에 없냐면은 그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에 없어요. 요것만 좀 적어주세요. 나머진 다 있는데 얘만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회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부터 적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게 영어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요거를 T계정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엔 중요치 않아요. 거기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요즘엔 중요치 않아요. 왜 안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내가 직접 그려요? 컴퓨터가 다 만들어줘요? 컴퓨터가 다 만들어주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라고 제가 설명을 오늘은 드릴 건데 앞으로 왼쪽이 아니고 뭐예요? 차변이에요. 또 회계에서 차변 그러면 왼쪽, 대변 그러면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작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배우는 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원리 원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1 더하기 1은 몇이죠? 1 더하기 1은 2죠. 근데 만약에 누가 1 더하기 1은 5래. 그러면 저기 119에다 전화해야 돼요. 왜요? 원칙을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1도 없어요. 무조건 그 정해져 있는 원칙에 뭐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5래.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정해져 있는 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단점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차변은 자산이 늘어나면 차변,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면 대변, 부채가 줄어들면 차변.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 그 다음에 요게 달라요. 교재하고. 수익이 늘어나면 대변, 수익이 줄어들면 차변. 비용이 늘어나면 차변, 비용이 늘어나면 대변. 요렇게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38페이지 교재에는 8가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발생이 증가해요. 그래서 교재는 8가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몇 가지로 외울 거예요? 10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쪽지 시험 볼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